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전일 전주 미 증시가 연준의 이 슈퍼 왕 비둘기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 증시가 좀 발작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 증시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안 그래도 국내의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가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 뭐 지수의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동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를 보면 최근 그러니까 메이저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조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 내외의 하락폭에서 바닥을 잘 잡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이 비교적 강한 모습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이 중요한 맥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깨지고 나면 리스크 관리를 그때 해도 저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차트적으로는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냥 상승 추세 안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 안에서 여전히 이 큰 틀에서는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크게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양 시장 다 시장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잔파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뭐, 영국에서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 전면 개방을 하려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라는 이슈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좀 짓눌렀는데요. 이런 악재적인 요인보다도 뿐만 아니라 호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최근 미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 중에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테퍼링 이슈라든지 금리 이슈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죠. 또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와 이 정부의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이 딜레이가 또 하나의 하락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장 종료 이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좀 제 눈에 들어왔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일단은 미 공화 인프라 법안 상한선 1조 달러를 제시했다라는 발언 이 기사가 저는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 상한선을 정했다. 즉 최후 통첩을 했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로 점점 이 인프라 법안의 통과의 시한이 빨리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증시의 악재적 요인보다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또 그동안 이 경기 민감주가 많이 밀렸었는데 경기 민감주 쪽에도 약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호재가 또 되겠죠. 그러면서 증시는 뭐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소비 섹터가 균형을 맞추면서 시장이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오늘 해외 증시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1%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거의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코스피 대형주 위주에서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플랫폼 기업을 제외한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저는 전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이제 LG그룹주 쪽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LG그룹주 지속 관심을 보이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그룹이 최근에 스마트폰을 접으면서 이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만들고 이런 전장 사업부로의 이 구조적 변화에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LG 그룹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 특히 LG 디스플레이의 이 부활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좀 있었는데, 사실 지난번 한 두세 달 전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OLED를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도 약간 흐지부지 됐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좀 디테일하게 뉴스가 나왔는데, 또 안타깝게도 또 삼전에서 부인하는 영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사가 나왔죠. 둘 중 하나는 뭐 속된 말로 구라를 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전에서 구라를 치던지 아니면 기사를 쓴 사람이 구라를 쳤다든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안 나는 거는 아니에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났겠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 이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안 그래도 이 OLED 섹터가 최근 며칠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안 좋은 시장 안에 이 굉장히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OLED 섹터가 됐다라고 보여지네요. 거기에 더해 8월 달부터 이제 출시가 될 삼성전자의 폴더폰 출시 기대감으로 파인테크닉스가 최근 굉장히 파죽 지세로 좀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오늘 시장을 좀 압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 시장에서 나왔던 윤석열 엑스파일, 이동훈 대변인 사임 등 이슈가 이제 이런 길을 제가 영상을 썼죠. 이런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답이 나왔죠. 오늘 어차피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답은 다름 아닌 최재형 관련주가 대안이 됐고요. 이재명 관련주는 장초에 반짝하고 다 밀어버렸고, 최재형 관련주가 독주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거의 최재형 관련주로 모든 수급이 쏠렸었고요.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갭이 떨어졌을 때 저는 충분히 오늘까지는,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 위주로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종목 하나를 아예 이제 매수를 걸어놨는데 좀 체결을 못 시켜서 매매는 하지 않았었고요. 반면 저는 좀 약간 이재명 관련주 눌림과 돌파를 좀 하면서 오전에는 수익을 좀 실현했는데, 최재형 관련주를 매매를 못한 부분은 좀 많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지율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부분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높은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폭발적인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치 테마주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많아서 저는 철저하게 눌림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치 테마주는요, 저는 그러게 생각을 해요. 뭐 차트로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을 하나 볼 텐데요. 월봉으로 한번 보죠. 월봉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몇 번을 해 먹었죠. 과거에도 이때도 한번 해 먹었었고, 또 이때도 한번 해 먹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남겨놓고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선이 있을 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1년 전, 반년 전, 뭐 1년 전이라고 볼게요. 1년 전부터 이제 시세가 빠져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는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피크를 쳐버리게 되면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선주의 끝은 항상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선주의 끝은 끝없는 하락이다. 대선주의 끝은 무조건 하락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박지만이죠. 박지만 회장, 대선주의 끝은
끝없는 하락이다. 네, 끝없는 하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이 중간중간에 이 눌림의 폭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구간을 돌파하고 있고, 제가 보여드린 종목군들은 아예 대장주만 보여드렸습니다. 아예 대장이 그나마 이 명맥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거고요. 이 수많은 대선주 가운데서도 이 중간에 사라지는 대선주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석을 잘 가리고 잘 나가는 종목 안에서만 네, 매매를 하셔야 네, 그나마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윤석열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강했던 거는 대원 전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일 시간 외에서도 이미 거의 100억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던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시가에 개파락을 하면서 바로 시세가 좀 들어왔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비아를 조금 봤었는데요. 가비아를 최근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개파락을 떨어져서 이 아래 구간에 이제 매수 의견을 들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체결을 못 시켜서 이거는 조금 아쉽게 매매가 좀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뭐 이런 구간에 다시 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비아 정도까지는 네, 한번 봐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비아 정도까지는. 자, 대원전선이 일단은 제일 좋은 모습이었는데, 일단 제일 강했던 종목이라 더 강하게 갔었던 것 같고, 오픈 베이스나 뭐 이루원, 그리고 이루원 PPI 등 네, 기존의 최재형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갔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참 여러 가지로 카멜레온처럼 이 테마를 갖다 붙이면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크래프톤 이슈로 뭐 이때 올라왔다가 뭐 창투사로 올라왔다가 또 다시 크래프톤으로 갔다가 또 이때는 이준석도 연결이 됐죠. 이준석도 연결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간 건 다시 크래프톤으로 갔다가 오늘 붙인 거는 최재형 관련주를 또 갖다 붙이면서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뭐 세력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 통상적으로는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이 재료가 재료를 자꾸 만들어 가면서 좀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연구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 좀 강세인데 내일 반등하면 저는 당연히 이런 종목은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의 특징주가 이 최재형 관련주로 대성 창투가 또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반면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오늘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카스라는 종목 최근에 추세가 좋아서 추세가 좋아서 여전히 카스는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들어가서 눌림에서 매매를 들어가서 뭐 적당한 수익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오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코맥스도 마찬가지고요. 코맥스라는 종목도 이 돌파 구간에서의 눌림 구간을 계획을 하고 봤기 때문에 뭐 매매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이 제 예상대로는 많이 가지 않았던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스콤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끌고 왔었는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죠. 네, 이렇게 좀 끌고 왔다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안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된 종목분들이 다소 좀 아쉬움이 많았고, 오히려 생각보다 잘 안 올랐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새로운 이 테마, 새로운 자금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관련해서 코맥스라는 종목을 다시 보기는 할 건데, 코맥스라는 종목을 이제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깊어진다면 다시금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금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빠지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23일날 6월 23일날 이
CCTV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있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대한 빠지는 구간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밖에 오늘 연속적으로 좀 시세를 좀 보여줬던 몇 개의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진원생명과학이 어제 지난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을 최근에 1조 이상 터트리는 중소형주가 잘 없었는데 1조 가까운 거래대금을 터트리고 오늘 아랫꼬리를 살짝 준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여러 차례 시세를 줬는데 오늘도 제일 관심 종목이 사실은 이 진원 생명과학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좀 매매가 약간 꼬였다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조금 매매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전일 상따를 좀 해서 물량을 가지고 넘어와서 시가에 살짝 올라올 때 전량 매도를 하고 저는 이 구간을 노렸습니다. 28,000원대 구간을 노리다가 이 구간에서 매매를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오늘 시장의 완벽한, 제가 봤을 때 주도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며칠 동안도 네, 시장에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추가 상승을 더하면 단기 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좀 빠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은 쉽게 죽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연제약,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연제약 같은 경우도 mRNA 관련된 이슈를 터트리면서 좀 올라왔고요. 일단 굉장히 거래 대금이 강했기 때문에 돌파 구간에서 한번 들어갔고,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 매매를 좀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앞으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다소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 파동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1파, 2파, 연장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이연제약, 그 다음에 뭐 셀리드,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등, 네, mRNA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고 이 선 안에서만 종목군들을 좀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종목 안에서만. 자, 그리고 이 경협주 관점에서 지금 대장주가 일신석재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눌려주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눌림 없이 바로 좀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아침부터 약간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성킴 관련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 나왔던 부분을 하나 요약을 해보자면, 북이 만남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를, 네, 북 대화 촉구를 했다. 그러니까 성킴 특사가 북한에 대화를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화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경협주는 굉장히 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종목도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장주가 일신석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눌림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하TI 같은 경우는 네, 7,050원에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 내려오면 대하TI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아난티도 각 섹터 안에서 대장주급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성김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매도 구간을 잡았다면 이제 북한의 대화에 대한 이 대답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다시금 눌림을 주고 주중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구간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자,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
네,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체코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긴 한데 사실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더 이상 강하게 좀 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반등만큼의 폭은 나와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눌려서 쌍바닥을 만드는지 네,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쌍바닥이 나오지 않고 밀려버린다면 당연히 하단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원전 쪽은 조금 네,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IT 반도체라든지 이 2차전지 섹터 보면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급 종목군들만 굉장히 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BM은 신고가를 치면서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나머지 2차 전지 섹터들 조금 모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업종 탑 플레이어는 아마 이 메이저 수급이 그냥 끌고 가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더라도 그냥 차라리 에코프로 BM을 매수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수익률이 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를 들어가 버린다든지 뭐 동화기업을 매매해서 본다든지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1등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조금 더 뭐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좋았던 애들 그러니까 신고가를 치고 가는 애들을 그냥 관심을 갖고 위에 있는 구간의 종목군들을 그냥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수익을 내기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이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네, 수급에 의해서 그냥 자동차 부품도 현대 위아만 가는 거죠. ICD라는 종목이 OLED 회사에서 저평가가 100%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싸고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이죠. 근데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덕산 네오록스만 갑니다. 네, 덕산 네오록스만 수급에 의해서 그냥 끌고 올라가는 거죠. 오늘 AP 시스템이 좀 따라가는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철저하게 차별화 시장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 막판에 옵티시스라든지 좀 급등한 요인 같은 경우는 이 박용진 의원이 이 대선 캠프를 이 메타버스로 꾸몄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이 부분이 약간 이 메타버스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박용진 대통령 후보 캠프라는 걸로 또 메타버스 안에다가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메타버스에 기대감을 좀 줬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볼만한 종목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옵티시스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정도 그리고 뭐 알체라 네,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사라는 있는데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라 선익이나 이쪽은 안 보고 그냥 옵티시스, 자이언트 스텝 정도로 압축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스텝이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안 밀려서 좀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이 신고가를 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되는 수급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특히 잘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시장 네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영상이 좀 다소 늦어진 관계로 또 늦게 영상을 업로드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